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최근에 진짜 이종찬 광복회장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뒤숭숭한 상황이죠. 그쵸?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던 것, 그리고 또 아무 문제가 안 될 것이 이종찬이라고 하는 기회주의자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나라가 시끄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적 아니겠습니까? 이종찬 지금 이제 회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내에 뉴라이트계가 있다. 그리고 뉴라이트계야말로 밀정이다 뭐다. 연탄가스 같은 존재다. 이런 진짜 막말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밀정 이런 식의 약간 올드한 단어 쓰시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되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지금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종찬 본인 스스로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진짜 잠잠했던 대한민국의 반일 선동, 그 반일 선동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었던 광복회장인 이종찬에 의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중마고 아버지라고 하는 이종찬에 의해 가지고 이런 지금 사단이 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진짜 막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 스스로께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주변 측근들한테 이종찬 사태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얘기도 지금 막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종찬과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의 각별한 사이까지도 다시금 재조명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인복이 별로 없으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얼마나 진짜 허무하겠습니까? 평생을 진짜 중마고로 지내왔던 자기 이제 그 친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다니.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중마고라고 하는 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그 교수도 이모 교수 그 사람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좀 희한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신지. 이게 보수적인 어떤 우파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틀 속에서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적인 틀 속에서 봤을 때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은 민족사관이라고 하는 캐캐묵은 그런 어떤 민족 정신에 입각한 그런 사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일본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 100년 가까이나 된 그런 일제 강점기에 머물러 가지고 모든 현재 일본의 행동이나 일본의 모든 모습들을 갖다가 폄훼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야말로 민족사관인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일환으로서 일본을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우호적인 관계로서 한미일 관계로 생각하는 게 보수우파적인 관점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중마고라고 하는 사람은 희한하게 일본에 대해서는 반일 감정이 굉장히 좀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좀 이상합니다. 그 교수라고 하는 분도 그렇고 그리고 좀 이종찬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두 사람 다 왜 보수 우파적인 그런 관점이 없는지 상당히 좀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아쉽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종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보수 쪽에서 내리 4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보수 쪽에서 4번이나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4번이나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딱 당을 갈아타가지고 민주당 쪽으로 나가가지고 2번이나 출마를 했다가 다 떨어졌던 게 바로 이종찬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보수 쪽에서 한 번 정도를 국회의원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당으로 갈아탔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도 내리 4선이나 했던 사람이 갑자기 민주당으로 갈아탄다라는 게 이거 얼마나 기회주의자적입니까? 이 사람이 민주당 쪽으로 나갔던 게 이제 보니까 95년도, 98년도 그즈음 돼가지고 이제 민주당 쪽으로 갈아탔던 것인데 그때 당시를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가 됐거나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거나 생각해 봤었을 때 보수였던 사람이 민주당으로 갈아탈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수 쪽이 그때 부패해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도 아니고 그런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오히려 보수적인 가치관과 시장 자본주의 가치관이 더 필요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보수에서 4번이나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 시기 때 민주당으로 갈아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갈아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뺏지달 수 있는 기회가 민주당에 있다라고 판단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혼탁하게 만들었던 기회주의인지를 이것만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다가 최재형 그 통일TV라고 하는 그것까지 이제 운영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좋아 통일TV인 것이니까 북한 TV 아닙니까? 조선노동당 TV거든요. 거기에 상임 고문까지도 누가 맡았다라는 거예요? 이종찬이 맡았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일본에 대한 생각이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적인 관점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민족사관.
그리고 민족주의의 끝판왕이 어디? 북조선 아닙니까? 북조선. 그 북한의 어떤 그 체제에 대한 그런 생각에 영향을 분명히 이종찬이가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우리가 그 최재형의 통일TV의 상임 고문이었다라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다가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람과 이렇게 엮이게 됐는지 참 안타까운데, 평상시에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찬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 이제 이철우 연세대학교 교수인데 57년 뭐 중마고우인 거는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대강초등학교 같이 나오고 서울대 법대까지도 같이 다니고, 그리고 또 검찰총장직이 끝나고 난 직후에 공식적인 어떤 그 행보를 했던 자리에도 누가 같이 했었습니까? 이철우 교수가 같이 할 정도로 57년 그냥 뭐 중마고우입니다. 공식적인 그냥 뭐 베스트 프렌드죠, 그렇죠? 아예 그냥 뭐 이철우 교수 같은 경우는 대선 당시 싱크탱크였던 미래비전위원회 간사까지 맡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돕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 교수의 부인은 현재 질병관리청장을 맡고 있는 지영미 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가족 전체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다 엮여 있는 그런 어떤 가족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조금 자기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밀었던 사람이 안 됐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목리를 부리고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이런 식으로 배신을 때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역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 전에 지금 이종찬 회장과 이철우 교수한테 조언을 구했고, 실제로 당선된 직후에도 식사를 직접 대접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각별히 아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측근들한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저러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지금 하소연까지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이종찬이가 어떻게 이거 주워 담을 겁니까? 이 진짜 혼란과 이런 어떤 그 대한민국 정부의 이런 후퇴를 시키는 거를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지금 이제 뭐 여당 내부에서는 나오는 얘기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이것 때문에 이종찬이가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번에 뭐 본인 스스로가 이종찬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그 김관장 임명하는 거를 반대하는 서신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서신을 3차례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딱 전자결제로 발령을 내더라, 모욕감을 느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잘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여전히 이종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친구 아들, 아니지 자기 아들의 친구,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가 뭐라고 서신을 뭐 3번을 보냈거나 300번을 보냈거나 3만 번을 보냈든지 간에 그게 어떻게 국정에 그게 좌지우지가 돼야 되겠어요? 오히려 그게 좌지우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발작을 일으켰던 뭐입니까? 이거야말로 비선실세가 하는 일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서신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 김 관장이 해촉이 됐다, 임명이 안 됐다. 그래서 김 관장이 나중에 또 만약에 폭로를 해요. 어떤 식으로? 야, 사실은 내가 이렇게 임명이 됐어야 되는 사람인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중마고인 이철우의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거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임명을 해촉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또 폭로가 나면, 민주당은 그때는 또 누구한테 득달같이 막 물어뜯겠습니까? 지금 누구야? 이종찬 회장을 갖다 물어뜯지 않겠어요? 비선실세다 뭐다? 이것이야말로 비선실세라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 그런 식으로 물어뜯지 않겠습니까? 뻔할 뻔짜잖아요. 제가 뭐 틀린 얘기하는 것이고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100%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종찬이가 지금 민주당한테 놀아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모르고 이종찬이가 연세가 그렇게나 되시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양반이 그것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민주당의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기가 잘 노리시죠, 그렇죠? 이게 지금 보니까 한두 번 뭐 갈등이 목리가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 박민식 전 국가보훈 장관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때 당시 보훈부가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 문구를 갖다가 삭제하려고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도 이제만 반대를 하고만 난리를 냈었대요. 친일 문구 삭제를 원상복구하라, 뭐 이런 식의 성명까지만 발표하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종찬이가. 그리고 또 이승만 기념관을 추진할 때 그때도 이종찬이가 뭐라고 얘기했냐? 신격화 괴물 기념관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대.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이종찬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괴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애당초 그러니까 이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독립관장이다 뭐다 뭐 회장이다 뭐다 이런 거에 임명을 안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베스트 프렌드의 중마고의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이거 뭐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닙니까? 백선엽 장고에 대해서 친일파라고 사실상 주장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이 인간이 지금 하는 얘기가.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가 괴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이 어떻게 지금 도대체 독립기념 그 무슨 뭡니까? 독립기념관이 아니라 그 광복회장이 될 수가 있겠냐고요. 당장에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종찬이라고 하는 인간 자체도 문제인 것이고 사상도 문제가 있는 그런 인간이니까 당장에 제가 봤을 때 해촉을 시키고 아예 그냥 이참에 광복회라고 하는 것도 없애자고요. 뭔 놈의 광복회입니까? 툭하면 진짜 지난번에 그 누굽니까 저기 사망한 그 사람 같은 경우도 허구한 날 진짜 뭐 정부에 대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반일 선동이나 할 줄 알았지 아무런 뭐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안 했었는데 광복회라고 하는 거 이참에 잘 된 거예요. 없애버리자고요. 이승만을 괴물이라고 얘기하고 백선엽을 친일이다 보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무슨 광복회장이다 보다 이걸 떠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종찬이라는 걸 이종찬 본인 스스로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못 깨달으시겠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